하시고 전문가이신 우리 김영환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생존 혁신을 위한 기업과 정신 강의를 청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기서 하면 돼요? 여기서 해요? 예, 여기서 하시면 돼요. 여기서 하면 돼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새로운 곳에 와서 여러분들을 뵙는 줄 알았더니 다 아시는 분들이 계셔서 깜짝 놀랐어요. 네, 저 처음 뵈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저는 김영환이라고 합니다. 야, 깜짝 놀랐어요. 이 아침에. 네. 제가 30분인가요? 예. 그죠? 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이 작은 공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가는 것도 놀랐고, 예, 또 하나는 이 아침에 이렇게 살아있고 건강하고 프레시한 상태에 계시는 것도 놀랐고, 더 놀라운 건 아침 8시에 생일 파티하는 것도 놀랐고, 그 생일 파티에 감동하시는 이순희 사장님한테도 놀랐고 대단하십니다. 그죠? 예. 저랑 오늘은 조금 제가 너무 가벼운 얘기는 좀 뭐하고 있는 오시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미리 알아보니까 사업도 하시고 다 이 정도 레벨 있으시면 여기서 얼마나 많은 강의를 들으셨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오늘 요 30분 동안에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생각을 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다 여러분들이 이 신사동에 사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가장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시겠죠. 어디서 오셨어요? 가장 멀리서 오신 분? 네? 울산? 아침에? 이 아침에? 새벽에요? 대박. 어디 계세요? 근데 그렇게 멀다고 하면 울산에 오신 분이 되게 기분 나빠하세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울산 그죠? 네, 대단하시네. 울산에서 서울에 오시니까 뭐가 보이시나요? 경산인데요. 경산. 큰 비행기인데. 엄격히 따지면요, 경산을 떠나서 신사동에 오시면 뭐가 보이냐면 경산이 보이십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철학적 사고죠. 자꾸 떠나라. 자꾸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어느 곳에 익숙한 곳에 있으면 그것이 잘 안 보입니다. 고향을 떠나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고향이 그리워지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귀한지 알려면 내보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귀한 줄도 알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한다는 건 익숙한 곳에 계속 있으면 우리가 그 생각을 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딱 세 가지만 얘기할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일단 뭐 제가 주제 올려놓은 것처럼 세상이 바뀌는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위기의식을 느꼈으므로 이곳에 오시는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 오신 분들이 서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부부로 참여하신 분 계세요? 네. 그럼 제정신이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네. 그죠? 지금 민재 아빠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거기 보내야 돼요. 왜냐면 익숙한 사람끼리 있을 때는 미래를 얘기가 되게 어렵고요. 현재를 논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보통 부부를 만나다 보면 한 분은 굉장히 이상적이고 한 분은 되게 현실적으로 만나거든요. 왜 그렇게 만나는지 아시죠? 도저히 친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필요한 상황이 벌어지죠. 신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엮어준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 비슷한 분들이 같이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깜짝 놀라요. 네, 1년 내내 집에 아무도 없어요. 두 분이 계속 밖에서 다니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두 분이 어떻게 만나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밖에서 만났대요. 놀다가 만나고. 그러면 사실은 시대의 변화를 느끼기는 되게 어렵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런 변화가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좀 더 치열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원래 중국에서 공부하고 중국에서 사업하고 중국에서 좀 오래 있었습니다. 홍콩에서. 근데 요즘 중국이 어떠냐? 여기 중국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중국이 어떤 줄 아십니까? 아주 치열합니다. 그래서 서비스와 기술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치열함을 피하고 살았습니다. 치열함을 피하고 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변화와 문을 닫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어디로 가냐면 안전한 구멍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남만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란 국가, 뭐 이런 사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업, 갖고 있는 존재의 가치가 사라졌어요. 뭘 위해서 있는 거죠? 나. 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먹고 얼마나 드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보고 사회적 가치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건 꿈도 못 꾼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바뀌고 있는가. 사실 시대의 변화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측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 시대 변화를 밥만 먹고 예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하고 갔냐고요? 일기예보 같습니다. 오늘 조금 비가 떨어진다고 하던가요? 네.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죠. 제가 예언했을까요? 되게 놀랍죠. 저는 알 수 있어요. 한국의 경기가 어떻게 될까요? 안 좋아지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뭐죠? 우리가 열심히 안 살아서가 아닙니다. 이유가 뭐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얘기를 다 모아보면 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들이 불안한 가장 큰 이유는요. 저는 화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원화. 이 원화는 어떻게 누가 찍어냅니까? 잘 모르세요? 미국이 찍어내요? 누가 찍어내요? 한국은행이 찍어내죠. 한국은행은 뭘 기준으로 원화를 찍어냅니까? 달러입니다. 그럼 달러는 누가 찍어냅니까? 미국의 지역은행, 연방은행이 찍지. 우리가 지금 이 국가은행이 찍지 않습니다. 그럼 뭘 근거로 찍습니까? 모르세요? 종이와 잉크 갖고 찍습니다. 계속 찍죠? 지금 여러분 해외 나가보세요. 환율 따지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버는 돈 과거에 비하면 50% 가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 하나가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원화 쓰는 국가를 많이 만들어내면 됩니다. 한 20개 국가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일본이 급골 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변화는 예측이 가능하지만 통제는 안 돼요. 이건 받아들여야 돼요. 이해 가죠? 다행히도 우리가 점점점 원화를 안 쓰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온라인이고요. 인터넷이고요. 스마트고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쪽까지 아직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중국이라는 국가는 이미 들어갔어요. 화폐가 안 보입니다. 다 QR코드로 찍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죠? 제가 어저께 어딜 지나가다가 좀 출출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야 여기 튀김 맛있다는데 길거리 튀김을 먹었는데 잔돈이 없어. 다 먹고 나서 얼마예요? 6,000원이래요. 대박. 너도 있냐? 아무도 없어요. 카드 받아요? 안 받잖아요. 그때 뭐란 줄 아세요? 걱정. 여기 위에 송금하는 계좌번호를 적어놨더라고. 튀김 먹는 거 더 귀찮아요. 그거 찍어서 계좌번호 6,000원. 중국은 어떻게 하냐면 QR코드 찍습니다. 길거리에 거지들도요. 깡통에다 QR코드 그리고 다닙니다. 한 번만 찍어주세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생존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남는다는 개념은 뭘까요? 무엇으로 생존하죠? 무엇으로 혁신하죠?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건 아마도 생존 때문일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사업이 이 사회에 어떤 혁신의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맞죠? 근데 이 생존 혁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존하고 혁신할지 예측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여쭤봅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는 업 하고 싶었습니까? 우리 대충형의 오순정 대표님 제가 잘 아십니다. 옛날부터 이 영어 사업 하고 싶으셨습니까? 이거 꿈이셨습니까? 이렇게 살 줄 아셨습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난 이렇게 살 줄 알았다. 아무도 없어요. 되게 놀랍지 않아요? 물론 결혼도 그래요. 내가 저 사람과 살 줄 알았겠습니까? 다 그래요. 어떻게 저분을 만나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그러게 말이에요. 몰라요. 예측이 불가능해요. 지금 뭐 갖고 돈 벌지 어떻게 하세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제가 이렇게 뵀을 때 연령대로 봤을 때요. 구글이나 유튜버나 인스타의 고객은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얘기 무슨 말일까요? 죄송하지만요.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겁니다. 세무서에 등록된 일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세무사가. 세무서에 등록되지 않은 직업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근데 세금 안 내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탈세가 아니에요. 제도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린 그걸 혁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꿉니다. 무슨 꿈 꾸는 줄 아세요? 좋은 직업 갖기를. 대박이죠. 아무도요. 없는 직업을 꿈꾸지 않습니다. 혁신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제도보다 앞서가야 된다는 거예요. 상식보다 앞서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생존 혁신은 앞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혁신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도보다 앞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하신 겁니다. 왜요? 50%의 절반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나머지 50%는 아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운이라고 하고요. 아는 사람은 기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거예요. 변수. 하지만 저 생존 혁신은 통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찾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이렇게 프라시한 상태에서 이 멀리서 여기까지 오시는 건 결정하고 오신 겁니다. 맞죠? 혹시 지나가다가 뭐가 있는 것 같아서 들어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결정하고 오신 거예요.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게 생존 혁신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젊은이들이나 친구들 만나면 사업하라고 그래요. 사업. 20대 저는 독서 모임을 하는데 책도 많이 읽고 정말 똑똑한 친구들 대학 가지 말라고 그래요. 미안한데 너 대학 가면 너 버려. 왜? 너 똑같아져 버려. 차라리 대학 가지 마. 그럼 저 어떻게 살까요? 일해. 대학은요. 나중에 공부하고 싶을 때. 우리나라 교육정책 중에 가장 잘못된 거. 왜 고3을 졸업하면 꼭 대학을 가야 되죠? 쉬면 안 돼요? 놀면 안 돼요?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생각할 수 있는 겨를이 없잖아요. 결국 그 인생은 어떻게 되냐면 취업은 평생 못해요. 결국 자기 이름 걸고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처음부터요. 이거 기업가 정신 갖고 있으면 돼요. 저는 차라리 고등학생한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넌 40대에 독립할 거야. 40대에 넌 창업할 거야. 20대 학생이 물어봅니다. 창업하면 망한다는데요? 그래 제발 좀 망해라. 제발 좀 지금 좀 망해라. 그 부모가요. 얘 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누가 맡고 있어요? 부모가 맡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인스타의 인도 몰라요. 인싸가 뭐고 알싸도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세상과 담을 쌓고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사실 200억 불 정도를 버는데 구글은 4만 명이 필요하고요. 자동차로 80만 명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일단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 간단한 기사인데요. 우리는 보편적 시각으로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와 일자리 주네 이거예요. 80만 명이 할 일을 4만 명이 하네? 잘못된 일인가요? 놀랍죠? 그럼 80만 명이 모두 4만 명 안으로 들어가려고 줄 서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글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 사업이 누구랑 경쟁하십니까? 오래가지 못합니다. 경쟁하지 마셔야 됩니다. 구글이 누구랑 경쟁합니까? 애플이 누구랑 경쟁합니까? 자꾸 우리 경쟁으로 들어갑니다. 유튜브? 모르겠어요. 여러분 유튜브 하시는지. 유튜브는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유튜브는 구독 여러 개만 누르면 됩니다. 한 개만 보지 않습니다. KBS, MBC는 동시에 본방 사수하려면 하나밖에 못 봅니다. 근데 요즘 젊은 애들 그렇게 안 봅니다. 왜요? 다 유튜브로 봅니다. 80만 명이 굳이 4만 명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하나의 구글, 또 하나의 구글, 또 하나 유튜브 만들면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200억 불이 4천억 불이 됩니다. 그게 지금 시대입니다. 국가에서 따지는 GDP는 그렇게 안 되는데요. 죄송한데요. 국가에서 빠지는 GDP는요. 우리가 아는 숫자밖에 안 들어갑니다. 모르는 숫자는 어떡할까요? 어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비즈니스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이분은 에어비앤비를 하시는 분입니다. 에어비앤비가 뭔지 아시죠? 청담동과 압구정동과 종로에서 이분은 종로에 사신대요. 그래서 난 깜짝 놀랐어요. 종로에 사신다고 어디서 경복궁 옆에 사신대요. 그래서 왕족인가 봐요. 거기서 에어비앤비를 한대요. 에어비앤비를 국내에서 6채 정도 하신답니다. 어떠세요? 근데 놀라운 건죠. 저한테 상담 뭔지 아세요? 교수님 저는 어떻게 세금을 내나요? 세무서에는 에어비앤비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도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제가 그랬어요. 지금 정도 되면 개인 사업자로 내십시오. 네. 그래서 지출이라도 관리하십시오. 매출을 따진다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형이상학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시대가 사실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재고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에 아직도 경쟁을 하거나 아직도 오프라인 중심이거나 아직도 제조 중심이거나 제일 중요한 거 아직도 내가 했던 경험의 중심이거나 해본 게 도둑질이라 그것만 계속하고 있거나 바꾸지 않으면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이런 미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시대의 변화를 구글에 치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 그림의 의미가 뭐죠?
연결. 또 하나. 또 뭐죠? 융합.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연결된 이 구도 이미지의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참 그렇게 생각해요. 되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누가 중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중심이냐면 잘 들으세요. 누가 중심이냐면 목적 갖고 있는 개체가 중심입니다. 그게 기계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 사업 하십니까? 먹고 살려고요. 그럼 누군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네트워크의 중심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다른 A가 있는 겁니다. 갑에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의뢰가 있는 겁니다. 이게 융합되어 있어요. 전 세 가지 키워드 첫 번째 융합입니다. 융합 많이 들어보셨죠? 섞입니다.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스템,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시스템이 없으면 이 융합은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봐도 제가 지인으로 알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여기 이제 앉아 계십니다. 이분들이 왜 나 빼놓고 여기 앉아 있는지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보면 한 번도 이런 얘기를 안 하다가 여기 이 아침에 오니까 다 연결돼 있어요. 갑자기 내가 여기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그렇죠. 이 시대는 이런 시대예요. 예. 뭐 앉을 자리도 없어서 다음에 와도 앉을 자리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예. 이 시스템을 어떻게 써먹느냐가 핵심이에요. 스마트폰 갖고 뭘 하십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뭐 갖고 연결되어 있냐고요? 스마트폰 갖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연결되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는 어떤 사람이 어떤 꿈을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시스템의 중심에 있습니다. 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쫓아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생존의 혁신을 통해서 나온다. 그런데 아직도 안정성을 찾으러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죠. 제가 어떤 직업을 폄하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어떤 직업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직업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 일을 왜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왜 그걸 하고 있느냐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상담을 좀 많이 해드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교육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 교육은 좀 일방적이죠. 그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죠. 여러분 듣고 싶은 얘기 모르잖아요. 저한테 민진홍 대표님 저한테 얘기할 때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무 얘기나 하십시오. 그런 얘기 제일 겁나. 강의 시간 30분. 이 시간은 저한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네, 짧은 시간도 아니고. 저는 가장 쉬운 시간이 10분이 가장 좋은데 30분이라고 하니 너무 감사하죠. 그죠? 네. 아무 얘기나. 근데 사실 상담은 1시간을 좀 해도 충분히 서로가 좀 공감하고 공유할 수가 있죠. 하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여쭤보는 건 그런 거예요. 책을 쓰고 옵니다. 책을 썼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을까요? 기대치만큼 상황이 안 바뀌었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30년 근무했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죠? 근데 아직 나이는 50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건강합니다. 자기가 해놓은 것에 대한 기대치. 그죠?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진 않습니다. 1인 교육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는 1인 기업 한 2,000명 정도 넘고요. 여기도 지금 꽤 많이 계십니다. 또 이분들이 다 자기 영역에서 성장하십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격형입니다. 공격형은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아이템과 자기가 갖고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없었던 시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 시장을 만드는 것 그게 공격형 1인 기업. 방어형 1인 기업이 있습니다. 방어 1인 기업은 뭘까요? 자격증을 따고 준비하고 많이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계속 공부하고 언제까지? 좋은 꼴이 올 때까지 계속 공부하고. 물론 준비는 되어 있죠. 준비, 조준. 근데 안 쏘는 거죠. 물론 뭐 조준하지 않고 막 쏘면 되나요? 네, 일단 쏴야 내가 어디 있는 줄 알겠죠. 그래서 그 갭을 학습과 공부와 노력으로 메꿔 가는. 저는 그게 공격형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한테 정해진 시장은 없습니다. 자꾸 안정권으로 들어가는 거죠. 안정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주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거는 시대가 바뀌는 변화에 생존하지 않으려고 마음먹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요. 삶은 다 혼자 나왔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다가 혼자 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혼자 뭐 하는 거 가장 못합니다. 시간 관리에서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가장 결정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혁신에 들어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따라가죠. 네. 저는 중요한 이거 중국 얘기입니다. 네. 중국은 어느 정도로 치열하냐면 우리나라가 뭐 스타트업 창업하는 기업들이 하루에
몇 개가 나온다, 뭐 몇 개가 나온다 하지만 중국은 약 2만 개 정도가 나옵니다. 창업하는 기업들. 특히 90년대 출생자들 무섭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다 이 창업을 꿈꿉니다. 그들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그들이 꿈꾸는 세상은 그들이 주인되고 그들이 독립되는 세상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회사에서는 이제 한국에 있는 서울대, 연대, 고대, 서울 쪽에 있는 대학들의 중국 유학생들 가서 취업이나 이런 교육을 하러 갑니다. 예. 질문할 사람 손 들어봐. 엄청 질문 많이 합니다. 엄청 질문 많이 합니다. 자, 질문의 내용이 다 뭐냐고요? 서울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까? 한국에서 어떻게 하면 사업합니까? 어떻게 하면 부자 됩니까? 다 이거 질문입니다. 다 사업하겠다는 거예요. 비자 문제가 있을 뿐이지 그들의 마음은 이미 창업입니다. 한국 학생들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질문할 사람. 나는 질문 받으려고 수업 시간 30분 일찍 끝냈습니다. 질문할 사람. 가방을 싸요.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 질문하라고. 없는데. 왜 그런 거 물어보세요? 왜 그럴까요? 알고자 하는 게 없어요. 왜? 난 졸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졸업하면 취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혁신하는 관계의 대상이 잘 안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라는 거죠. 저는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사업을 일단 시작하라고 할 때 첫 번째로 아이템을 선정하지 말고요. 사실 아이템을 선정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 첫 번째, 시대 변화에 지금 하는 여러분들의 아이템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이템을 중점으로 두면 우울증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갑자기. 그죠? 그럼 가장 중심의 본질은 뭘 둬야 될까요? 자기를 둬야 돼요. 자기를 둬야 돼요. 시대가 바뀌는 변화에 내가 얼마만큼 따라갈 수 있는가. 그죠? 늘 바뀌어야 됩니다. 저희 집은 4식구인데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4식구 모두 각각 유튜브를 합니다. 좀 웃긴가요? 그죠? 네. 4사람의 유튜브 구독자를 다 합치면 25만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구독자는 우리 큰딸 겁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앞으로는 사람들이 결제하는 방식, 구매하는 방식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보는 핵심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컨텐츠에 집중할 것이다. 더 집중은 소셜이라는 문화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컨텐츠에 그 사람의 삶을 대입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싶은 꿈을 대체해서 만족할 것이다. 사실 우리가 어떤 책을 썼다요, 또 어떤 강의를 하고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건 그 일이 삶과 하나로 가는 그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기업가들, 뭐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뭐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 그런 얘기 못하죠. 네, 열심히 살아서 우리 승리합시다. 이런 얘기 못합니다. 네, 그렇게 승리하면 안 되거든요. 이 반응 보니까 전혀 모르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갖고 있던 그들이 갖고 있던 모습에 많은 팬들이 기대하는 건 뭐예요? 네가 방송에 나온 것처럼 살아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뛰고 열심히 노래하고 열심히 공연하는 것처럼 삶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건 일하는 거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삶은 A에서 이렇게 큰 A가 아니다는 겁니다. 이건 양적인 삶입니다. 매출을 따라가고요. 물론 중요하죠. 사람들도 따라가고요. 이 모임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고요. 우리 직원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예. 근데 이렇게 가는 건 이미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양적인 의미 없습니다. 매출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이익입니다. 이익입니다. 이익은요. 이 A가 뭘로 가야 됩니까? B로 나가요. 좋은 모임에 오셔서 좋은 강의 들으시고 좋은 책 읽기 전과 읽은 뒤가 달라져야 됩니다. A가 들어와서 B로는 안 들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이 계속 A로 간다고 한다면 세상에 나이 먹고 더 경험 많은 사람들이 계속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까 얘기한 시대의 변화에 행존의 혁신을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 이건 제가 쓴 책입니다. 뭐 책을 꼭 읽으시라는 건 아닙니다. 읽으시면 더 좋고요. 그죠? 이 책에 제가 이런 내용을 써서 이 책은 제가 10분경이나 방송을
하면서 거기에 나왔던 수많은 에피소드를 하나 묶었고 이것 때문에 지금 2개가 더 준비하고 있는데 쓰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함께 담은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보다 많은 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더 많이 쓴 셈이죠. 이 책에 보면 제가 이런 얘기 있었어요.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우리 이경봉 박사님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우리는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혹은 패배가 예정된 듯한 싸움을 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그 싸움의 승자는 다윗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이 스토리는 다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 근데 이 스토리에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왜 골리앗이랑 붙었을까요? 본인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신부는 갔다 그렇게 된 겁니다. 자기가 의지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은 진짜 50대 50이에요. 다윗은 그냥 청년이었고요. 소년이었고 직업이 뭐예요? 양치기였어요. 목동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골리앗을 이긴 건 뭐였어요? 돌멩이였어요. 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돌로 자기가 양치기로서의 책임을 열심히 다한 거예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럴 수도 있었어요. 한편의 생각으로 보면. 내 인생 안 꼬여. 평생 이렇게 양치기 치다가 줄 거야. 뭐야 형들은 다 갑옷 입고 나갔는데 나는 이러고 앉았어. 근데 제가 원하는 기업가 정신은 뭐냐면요. 사업의 규모가 상관없이요. 아이템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고객에 충성을 다하고 있느냐. 다윗은 돌멩이 하나하나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때는 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때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그 때가 어떻게 온다고 합니까? 도둑처럼 임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칼 갈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A를 큰 A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A를 B로 옮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사업의 규모를 가지고 자꾸 자기를 비하하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많이 벌고 싶고요. 더 많이 나누고 싶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많이 벌고 나누는 게 아니고 언제 하는 겁니까?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하는 거죠. 그게 멀리 가서 있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기업가 정신의 가장 중요한 건 이 핵심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저 한번 따라해보세요. 핵심 가치. 핵심 가치라는 게 뭐냐면 그게 아니면 내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볼펜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 볼펜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거 없으면 볼펜이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그죠. 여러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거 없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닌 건 뭐가 있습니까? 군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2가지가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오셨죠?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응? 그렇죠. 명령입니다. 명령. 또 하나는 뭘까요? 승리입니다. 이거 2개 빼고 군대는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이 2개 가장 중요합니다. 국가도 핵심 가치가 있겠죠. 대한민국 요즘 되게 복잡합니다. 국가가 이렇게 복잡한 이유는 핵심 가치에 대한 부재입니다.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뭘까요? 아마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독립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통일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 국가가 왜 존재하느냐 이거 빼고 다른 거 얘기하는 거 통일 빼고 독립 빼고 밖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거 K-팝 스타 되는 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이게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테슬라라는 회사 아시나요? 네. 요즘 이 회사 어렵습니다. 15년째 누적 적자입니다. 지금 9%면 약 3,000명을 지금 정리해고하고 있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어떨까요? 개판이겠죠. 예. 근데 여기 뉴스에 보니까 구조조정에도 행복한 직원들이에요. 나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소셜미디어에 올립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함께 있었던 게 너무 행복하다. 나는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게 너무 행복해.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지금은 우리가 나가야 될 적절한 시점이다. 이럴 수 있어요. 이유는요. 이 일론 머스크의 핵심 가치는 뭐예요? 혁신이에요. 이 회사에 들어간 사람들은 혁신을 보고 들어간 겁니다. 혁신 하나 보고 들어간 거예요. 말하자면 일론 머스크는 거꾸로 얘기하면 저는 경영자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저 마음을 이해합니다. 잘 들으세요. 15년 동안 누적 적자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핵심 가치를 지킨 겁니다. 충분히 자신의 핵심 가치를 버리고 적자를 면할 수도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죠. 기업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합니다. 쓸데없는 돈을 구합니다. 정부의 그 자금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그 자금을 탐을 냅니까? 그게 내 혁신 가치와 상관없다면 보지도 듣지도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는 혁신으로 성공할 겁니다. 왜요? 핵심 가치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몇 달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태국에서. 네, 태국에서 이 축구하던 소년들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동부 쪽에 들어갔는데 구하지 않았습니까? 에카폴 찬타윙이라는 코칭이 구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한 일이 있어요. 우리 이경복 박사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어디서부터 들려면 처음부터 시작. 소년들 곁에는 축구팀 인솔 코치 에카펄 찬타왕이 있었다. 그는 13명 중 유독 건강 상태가 나빴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기 몫의 음식까지 소년들에게 먹였기 때문이다. 그는 불안해하는 아이들을 다독이고 될 수 있으면 몸을 덜 움직이도록 했다. 바닥에 흐르는 흙탕물은 절대 못 마시게 했다. 실종 초기 축구팀을 인솔해 여기까지. 자, 이 친구는 27살? 나이도 얼마 많지 않아요. 그죠? 어린 25살이에요. 이 친구가 이 안에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유독 건강 상태가 나빴고 자기 몫의 음식을 소년들에게 주었고 불안해하는 아이들 다독였고 몸을 덜 움직이도록 하였고 바닥에 흐르는 흙탕물 절대 먹지 못하게 했고 이 일들의 공통점이 뭐죠? 이 일들의 공통점은요.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엄한 일이 아닙니다. 다 죽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만용을 부리는 겁니다. 누구들 나 믿지? 나를 따르라. 다 죽었어요. 우리가 기업가 정신을 가질 때 자꾸 위대한 카리스마를 따라갑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원칙 아닌가요? 그리고 이 친구는 가장 소중한 그 청년들의 뭘 구했어요? 생명을 구했어요. 이 사진은 유명하죠? 오사마 빈라덴 잡힐 때 마지막 이 사진에 유명한 게 뭡니까? 오사마 빈라덴. 지금 오바마가 여기 지금 앉아있을 군번이 아니잖아요. 제가 뭘 느꼈어요? 여러분 뭘 느끼세요? 이 팀의 리더는 가운데 있는 마샬 중장입니다. 대통령이 구탱이 앉아 있어도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저 구탱이 앉아 있었을까요? 그죠? 네. 저는 사업을 하시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기업들 많이 부추깁니다. 꼭 사업해야 됩니까? 저는 독립하라고 얘기합니다. 일과 사람과 돈으로. 마지막 이거 하나만 보여드리면 마칠까요? 이 영화 보셨습니까? 네. 안 보셨다면 꼭 보십시오. 예. 넷플릭스에서도 하니까 꼭 보십시오. 예. 한거라는 영화 유관순이라는 사람의 주인공입니다. 이 영화에서 제가 좀 느낀 것들이 뭐냐면 좀 기업가 정신을 한번 반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1919년 이전에 항일운동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미스터 선샤인 보셨습니까? 항일운동 있었지만 그 항일운동은 항일운동이 아닙니다. 뭐예요? 뭐죠? 왕조 복권운동이었습니다. 이씨 조선을 복권운동이지 항일운동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주도적 독립운동입니다. 첫 번째로 한 운동입니다. 사실 1919년 이후 독립운동이 시작한 겁니다. 저는 기업가 정신은 정말 하나의 씨앗입니다. 하나를 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기대하는 것. 저는 꿈꾸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요즘 에어컨 다 천장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누가 꿈꾼 거예요. 옛날에 이거 창문에 달려 있었거든요. 이 영화에 보이니까요. 선포의 위력이 그렇게 강하더라고요. 3.1운동이 전국에서 할 때 매뉴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3.1운동이 각자 벌어질 때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모이면요. 독립선언문은 있습니다. 그리고 만세삼창을 부릅니다. 그리고 날려갑니다. 원칙이 있었죠? 뭐였어요? 핵심 가치는 비폭력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꾸 뭔가의 강점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업가의 정신은 오히려 강점보다는 가치를 움직이셔야 됩니다. 내가 잘하는 강점은 언제 활용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성과를 낼 때입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가치가 빠지고는 누구와 승부하고 경쟁하게 돼 있습니다. 누구를 이겨서 뺏어서 넘어가는 건 의미 없지 않습니까? 왜? 3.1운동은 일본 헌병을 죽이고 대응하고 대결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안타까운 건 이런 겁니다. 이 대사 영화 보면 마지막 대사에 이 형무소에서 일하는 어떤 인부가 마지막 유관순한테 물어봅니다.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물어봐요. 뭐라고 그래요? 누가 합니까? 소명의식 없이 기업가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누군가 살리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서대문 형무소입니다. 1945년까지 이 서대문 형무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100% 항일운동 했던 사람들 맞죠? 놀라운 건요. 해방 이후에 이 서대문 형무소에는 친일파는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한 명도 친일파는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1945년도에부터 서대문 형무소에는 누가 들어갔냐고요? 항일 투쟁했는데 좌익으로 몰린 사람들만 들어갔습니다. 분별력이 사라진 거죠. 기업가는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결정을 이익을 두고 결정하시겠습니까? 가치를 두고 결정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여러분들 일에 매진하시면 좋겠습니다. 종이 쳤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 멋지십니다. 질문이요? 아, 무슨 질문. 네. 유튜브 열으셔서요. 제 이름 검색하세요. 빨리. 예. 네. 구독하세요. 구독, 네. 좋아요. 친구 추가. 예? 친구 추가. 예, 예. 예. 유튜브는 친구 추가 아니라 유튜브는 구독만 하시면 유튜브에 올라가면 우리가 강의 컨텐츠를 좀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예. 다 10분짜리니까 오며 가며. 예. 물론 이제 강의로 보면 대한민국 최고는 우리 김효섭 박사님이에요. 예. 박사님 이상 강의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예. 저랑 같이 강의 나가는 데가 비슷한 데가 많아요. 그러면 그거 확인해요. 안 가, 씨. 가시면 아주 극찬을 해요. 예. 네, 질문 있습니다. 네. 소명과 가치는 어떻게 다릅니까? 소명과 가치 좋은 질문입니다. 소명은 목적입니다. 가치는 원칙입니다. 말하자면 이거는 이제 포인터라고 하죠. 이 포인터의 소명은 뭡니까? 이 포인터의 소명은 잘 움직이기 위한 거죠. 그죠? 자기의 목적을 아니, 컵으로 할게요. 컵이 존재하는 목적은 뭡니까? 물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설마 이 컵이 지 먹고 살려고 만들어진 건 아니겠죠. 그러면 컵의 가치는 뭐냐고요? 새지 않는 겁니다. 컵은 새면 이미 컵은 아닙니다. 이 컵이 여기 구멍이 뚫려 있으면 될까요? 예술 작품은 가능해도 컵으로서 존재 가치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재밌는 거는 이 컵의 소명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응? 이 컵의 소명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너무 많이 갔어. 컵의 소명은 누가 만들었어요? 컵을 만든 사람이에요. 컵을 만든 사람. 사실 인생의 소명도 우리가 잘 몰라요. 부모님한테 부모님 책임 없어요. 부모님도 이렇게 날 줄 몰랐대요. 소명도 신한테 있는 거죠. 그죠? 예. 교수님 소명과 가치는 어떻게 되시나요? 제 소명과 가치요? 저는 뭐 제 소명에 돼 있어요. 저 명함에도 써 있어요. 저는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 사무실에도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는 지금 세상과 사람을 구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핵심 가치는 열정과 지식과 해결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좀 저희 회사에서도 하는 일을 어떤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기준을 둘 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인가 할 수 있는 일인가 하지 못하는 일인가. 제가 하는 것 중에 방학 중에 이제 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캠프를 하거든요. 집에 혹시 인간 안 된 걔네들 있으면 저한테 보내시면 제가 사람을 만들어 드릴게요. 별로 수익은 안 돼요. 근데 그 일을 왜 하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세요. 왜냐면 저를 돕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 와달라면 우리 김효섭 박사 언제든지 오시거든요. 또 하나는 이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인가? 해야 되는 일 같아요. 기업에서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인재 양성하고 컨설팅하고 그런 교육하는 일을 하는데 인재가 없어요. 어떻게 일하나 보면 잘리지 않은 만큼만 일하고요. 기업도 그래요. 어떻게 급여 주나 보상해 주나 뭐 그만두지 않는 만큼만 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이런 생존적 혁신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차라리 걔가 나와서 창업하는 게 나아요. 구멍가게 하는 게 나아요. 노상에서 물건 파는 게 훨씬 더 치열하게 살 수 있어요. 남들이 보는 시선? 그럴 수 있죠.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자유함을 얻는다는 건 끊임없는 치열함과 노력이 필요하다. 비근한 책이 미움받을 용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우리한테 그런 용기가 필요한 거죠. 아마 아침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 아침 새벽에 쉬지 못하고 뭐 어디 가냐고 그런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세요? 듣고 나오세요. 그런 얘기 듣고 여기 나오시는 거예요. 그죠? 네. 제가 교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죄송한데요. 저도 사장님 잘 모릅니다. 네. 우리 한번 알아봐 갑시다. 네. 네네 무슨 일을 하시다가 어떤 계기로 이렇게 이
저는 외국에 오래 있었고 사업도 좀 일찍 했고 망하기도 많이 메웠고 중국과 홍콩에서 비행기 팔았어요. 비행기 표 말고. 그러니 얼마나 사람이 떵떵거리고 다녔겠습니까? 그러다가 좀 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산전수전도 많이 겪고 하면서 다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런 과정들이 좀 이렇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내가 해야 되는 일,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이렇게 시작한 지 한 15년 정도 된 셈인데 원래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 마음 10분 알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10대 때 음악에 미쳤고요. 20대 때는 민주화 운동에 미쳐서 임종석 씨 동기입니다. 얼마나 30대 땐 중국에 미치고 40대 인문학에 미치고 50대는 사람에 미친 것 같아요. 60대는 뭐에 미칠지 모르겠는데 계속 좀 미쳐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대표님이 지금 이거 분위기 되게 좋네. 질문 엄청나네요. 삶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제 삶의 가치요? 네. 제 삶의 가치는 열정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신앙인이거든요. 크리스찬인데 좀 빡센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같은 데 가서도 청년 특강도 많이 해주고 돕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들에게 십자가를 구해서 지라라는 쪽이에요. 오히려 근데 교회에 많은 분들이 자기 자녀 십자가 안 지게 하려고 하다가 이꼬라지 됐거든요. 지금이라도. 그래서 전 삶의 가치는 십자가 져야 부활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는 일 속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뭔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 상담 받으러 오시거나 코칭이나 컨설팅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앉으면 제가 첫 번째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업하세요, 사장님? 저는 모험 일을 하고 그죠. 그 일을 왜 하십니까? 제가 하는 일은 다른 사람 잘 되게 해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게 언제부터 그런 생각하셨습니까? 이 일을 시작하고는 없었는데 최근 몇 년 전에 그렇죠. 그때부터 시작하신 겁니다. 근데 저 생각이 없으면 계속 외부 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많아져요. 그래서 무슨 말에 경기가 안 좋아졌어요. 나와 통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해요 안 해요 이렇게 가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잘하셨어요. 훌륭하십니다. 네. 오늘 강의 중에서 고사비 대학교 가지 말라든지 네. 세금 안 내는 일을 하라든지 좀 감명 깊게 들었는데 그런 거에 또 은혜를 받으셨군요. AIB 같은 것은 뭐 내가 집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재산 없이도 네. 세금 안 내는 일을 소개해 줄 수 있다면 아이템 몇 개만 좀 소개해 주시면. 그거 아니면 제가 하죠. 그거를 알아가려고 노력하실 땐 자녀분 계시죠? 예. 자녀분과 대화를 많이 하시고요. 자녀분의 얘기를 가슴으로 들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연습이 없으면 안 됩니다. 가족하고 같이 안 사는 연락이라도 하세요. 거예요. 연락이라도 하시고 아니면 주변에 그 자식을 대체할 만한 분들 있죠. 아니 전 사실이에요. 밥을 사세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국내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과 밥을 먹습니다. 너희들 뭐 먹고 싶니? 그럼 뭐 먹고 싶다고 할 것 같아요? 한국 음식 안 먹어요. 100% 중국 음식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외국 가면. 그 대림동 가거나 건대 입구 가서 양꼬치 거리 호거 시켜놓고 엄청 먹습니다. 제가 뭐 하는 거죠? 그래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걔네들이 나보다 훨씬 잘 나갈 수 있어요. 그들의 얘기 듣지 않으면 제가 지금 얘기한 거요? 10%도 안 돼요. 여러분 주변에 젊은 친구들한테요. 밥을 사세요. 조건이 있어요. 밥 사고 잔소리 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 하세요. 무슨 얘기 듣고 싶을까요? 응? 안 듣고 무조건 칭찬하지 마시고요. 듣고 너 대단하다. 듣고 너 대단하다.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일부러 저는 그 모임을 할 때 이렇게 한국 사업자들도 많이 경영자분들 모시세요. 밥 사세요. 밥 얘네들한테. 알리바바라는 회사 아세요? 대단하죠? 그 회사의 대주주가 누굴까요? 손정이에요. 손정이가 어떻게 만났을까요? 마윈이 얼리버리하고 실패하고 너덜너덜할 때 만났어요. 수익률 2,800배예요. 텐센트라는 회사 아세요? 위챗. 그 회사의 대주주가 어디예요? 잘 모르시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네스포스라는 알지도 못하는 언론회사예요. 놀랍지 않아요? 거기 수익률 1,900배예요. 어떻게 그렇게 투자했냐고요? 거기 있는 마와텅이라는 CEO가 어리버리하고 너덜너덜할 때 투자했어요. 이런 교육에 열심히 오셔서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의 사업과 기술을 높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사람 보는 눈을 오십시오. 90년대에는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서 그들의 문화를 익히십시오. 그거 없이 딴 데 가서 죄송한데요. 노인네들 데리고 뭐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이 사회에 어떠한 기여도 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끊임없이 남겨야 되는 일을 하시는 거다. 그죠? 네. 네. 됐죠? 아유 마지막 이 아주 하이라이트 같은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 시간 내주셨어요. 어려우신 분인데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렇게 도움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뭐요? 예, 큰 박수. 예, 많은 또 우리 김영환 교수님 좋은 강의들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좀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시고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찍으려고. 자, 예, 박사님 뒤돌아보세요. 이렇게 뒤돌아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민 대표님. 자, 소리 한번 와 하고 소리 한번 지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